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 공모주 5개 상장했는데 그 중에 1개는 좋은 흐름이 나왔고 나머지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청약한 LG CNS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 이번 주에 상장 기업 5가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모주 시장이 돌아왔다고 믿는 저 기릿은 조금 과감하게 청약을 해봤던 미트박스 글로벌. 그런데 이 친구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19,000원, 시초가 18,600원, 고가는 25,000원까지 올라가는 듯 했으나 하지만 쭉 떨어지면서 14,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기릿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아직까지 매도하지 못했고 일단 들고 가다가 적절할 때가 됐을 때 혹시나 이제 익절 기회를 주면 익절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의 수는 1개월, 3개월짜리가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YG넛입니다. 데이터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패스를 했고요. 공모가 17,000원, 시초가 14,020원, 고가 14,440원, 종가 1,570원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 기리스는 패스를 했고 보유의 수는 1개월짜리가 3%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트라시스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친구의 특이점은 그냥 데이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묻지마 청약을 할 거는 아니고 데이터 좋은 친구들은 선별적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던 한 주네요. 자, 아스테라시스 좋았습니다. 공모가 4,600원인데 시초가 7,770원, 고가도 9,780원으로 더블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밀려서 6,64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기릿은 6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장 초반에 쭉 올라갈 때 매도해서 17,5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트박스 글로벌 손실 전부 다 메꾸고도 남겠죠. 그리고 보유 수는 1개월,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데이원 컴퍼니. 이 친구도 데이터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길래 그래도 환매 청구권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네요. 공모가 13,000원, 시초가 1,760원, 고가 11,000원, 종가 7,800원으로 마지막에는 오히려 하한가에 가고 끝나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기릿은 3개를 받았고 바로 환매 청구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의 수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펙 있습니다. 스펙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190원 찍고 쭉 미끄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결과 저 기릿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시스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27,000원이 플러스죠. 하지만 미트박스 글로벌 그냥 지금 매도했다고 치면은 7,000원 손해. 데이원 컴퍼니 판매 청구권 사용해서 3,900원 손해. 마지막으로 수수료 2건, 보통은 이제 3건이겠죠. 하지만 저 기릿은 삼성증권은 수수료가 무료라서 그냥 2건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의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면은 이번 주는 12,6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청약한 건수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저 기릿은 공모주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뭐 손실을 보더라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때까지 공모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좋았던 때가 있으면 나빴던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게 또 갑자기 귀신같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익이 갑자기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이제 기리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수익 본 것도 있으면은 손실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퉁치면은 뭐 비슷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다가 한 번에 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또 왕창 벌고 그리고 또 공모주 약해지면 또 이제 조금은 손실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을 퉁으로 계산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플러스 12,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오죠.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PI, IGNet, LG CNS.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상장했던 것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데이터가 좋은 친구들은 결과값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PI 삼성증권에서 청약한 이 친구 기관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 공모주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증거금은 1,800억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유통금액도 500억으로 조금 낮은 편이라 저 기릿은 그래도 이거는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것마저도 뭐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공모주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더 침체되어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요 친구 저기릿은 청약을 했고 4개를 받았습니다. 상장일은 2월 4일. 다음으로 아이지넷입니다. 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유통금액이 더 낮습니다. 37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환매청구권, 물론 요즘 환매청구권 있는 거 치고 제대로 상장하는 거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환매청구권이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방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플러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배정 수량은 2개, 그다음에 저기릿은 2개를 받았습니다. 상장일은 2월 4일 화요일 같은 날이라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사실 뭐 앞에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앞에 거 소실 봐도 아무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LG CNS가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벌 때 한 번에 확 버는 그러한 종목이 되길 바라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CNS입니다. 아마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KB미래, 신한 대신 NH하나에서 진행을 했고 기관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대여급 특, 이때까지 우리에게 실망감을 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여급은 이제 기관들이 패시브 자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연기군 도대체 저 기업을 왜 계속 사는 거냐?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사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가 한순간에 빠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데이터를 보자면은 균등 배정 수량을 가장 많이 준 곳은 신한이 3.86개, 대신이 3.85개, 미래가 3.74개, KB가 3.56개로 사실상 비슷했고요. 하나가 3.2, NH가 0.8로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를 신한으로 청약을 했고요. 4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를 받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저 기릿이 이때까지 대여급 특 항상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약을 했을 때 그때 계산해 보니까 2개에서 3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론들이 방금 전에 보다시피 아직까지 공모주가 확실하게 돌아온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작년 말에 좀 매운맛에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공모주 끝났네. 이제 다시는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떠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증거금 20조나 몰렸고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분명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기리분들이 대여급 상장하면 항상 보던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요 소식이죠. 과거에 상장했던 대여급 HD 현대마린솔루션,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MSCI 편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LG CNS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어떤 식으로 매도해야 될까? 물론 아직까지 설 지나고 2월 5일에 상장하지만 미리 좀만 생각해 보자면은 자, 요 친구 LG CNS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랑 많이 닮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섹터는 다르지만 대여급이라는 거 그렇고요. 시가총액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공모가도 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냥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어떻게 되었나만 쓱 보자면은 자, 상장 초반에 HD 현대마린솔루션 초기릿은 이때 매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때만 해도 큰 수익이었죠. 공모가가 8만 원인데 시초가가 12만 원이니까 한 주당 3만 원 넘는 수익을 그냥 줘서 바로 매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걸까요? 엄청나게 쭉 올라가서 16만 3,900원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날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날 보시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19만 5천 원을 찍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상승하면서 27만 원 찍고 그 이후로 떨어지는 걸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LG CNS 같은 경우도 장 초반 매도 전략을 굳이 권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기립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론 주가의 흐름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4개 맞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매도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여급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상장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갔다가 고점 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MSCI 편입 그다음에 코스피 200 편입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바로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천천히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겠다. 다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길이 근데 이거 나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한 몇 년 들고 있으면 안 돼?" 아 기르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공모주는 요렇게 떨어졌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장기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장 초반에 좀 매도한 다음에 6개월 알람을 걸어 두세요. 지금이면 한 1월 7일 아니 7월이죠, 7월. 7월 정도가 되어서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아마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G CNS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도 당연히 엄소용. 마무리입니다. 자, 달력 보시면 아직도 공모주 많아요. 공모주 시장이 돌아오길 바라고, 특히 LG CNS가 대박을 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은 공모주 수익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